네, 자, 피티훈 강사라고 합니다. 해커스 공무원에서 면접을 전담하고 있고요. 예, 어저께 그 지역인재 특강 강의가 있어가지고 봤더니 제가 8년 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원래도 이제 서울시가 갑자기는 아니죠. 예, 1회를 이제 따로 추가로 좀 채용을 좀 시작을 했고요. 이제 간호직이랑 이제 건축직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조경 뭐 등등등 해서 예, 또 못 뽑았던 양부직까지 뽑네요. 아마 뭐 이유는 좀 뻔한데요. 이렇게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간호직은 되게 급하니까 뽑는 거고 뭐 건축직은 모든 직렬 중에 갑이에요. 전국 건축직을 다 털면 예, 다 못 채워요, 무조건. 근데 이 선호가 가장 높은 서울시가 못 채울 정도면 뭐 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직 분들은 워낙 좀 요즘 증원도 많이 드는 데다가 예, 또 소요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예, 일단 간호직 분들은 서울시가 아쉬우니까 빨리 뽑으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갑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직렬분들은 대개 이제 정원을 못 채우니까 현업에서 다들 바쁘고 그러니까 또 채우려고 하는 거니까 역시 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면접 보실 때 좀, 네, 그래, 뭐, 옛말에 시쳇말로 뺨만 안 때리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냥 마음은 그렇게 편하게 먹는 게 면접을 잘 보시지 않을까. 면접 강사가 이런 얘기하면 학원에서 싫어하겠죠. 예,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자리는 또 준비 기간도 사실 지금은 제가 늘 오픈 특강을 이제 필기 끝나면 일주일 뒤에 합니다. 뭐 이유는 뭐 미리 빨리 해서 장사해야지 뭐 이런 것도 뭐 없다면 거짓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워낙 많이 들으시고요.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예전에 보면 좀 카더라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 또뭐 학원에서 쏟아지는 여러 가지 좀 상업적 정보들도 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어떤 특정 측면이 과장되거나 과잉된 이런 균형 감각이 없는 별로 공정치 않은 정보들이 좀 많이 돌고 또 합격생들 내가 해봤으니 말이야 합격생 갑질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본인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경우들도 워낙 또 많고 또 게다가 이제 그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좀 정보 편향성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기술직마다 그 좀 그 뭐라 그럴까 메이저 네임드 학원들이 따로따로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원에서 생산된 그쪽 전공 직렬 유명 강사님들이 이렇게 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조금 과잉된 정보들이거나 좀 편향된 정보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마 그쪽에서 그쪽 뭐 전공 직렬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자료들 합격생들이 남긴 거를 이렇게 묶어갖고 뭐 자료로 주거나 이렇게 아름아름을 하는 걸 제가 알아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더니 뭐 모 직렬은 이 복사가 있다만 하더만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 교재보다 두 배쯤 돼서 헉헉 그래가지고 봤더니 뭐 이게 한 10년치를 모아놨나 20년치를 모아놨나 전국을 다 때려 모아놔가지고 막 그걸 외우고 앉아있어서 그 포스트잇 붙이셔서 아니요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뭐예요 이게? 그랬더니 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먼저 첫 번째 뺨만 때리지 마셔라. 두 번째 여기는 서울시 면접입니다. 간호직 면접이거나 물론 건축직 면접이기도 하지만 대전제는 서울시 공무원 면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맞춰서 뽑는 거고요. 1순위. 일단 1순위가 자기 직렬이죠. 1순위가 간호인데 서울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울인데 간호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건축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의 뜻은 각 지자체마다 고유한 그게 있어요. 조금씩은 서울시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물론 이제 지난해 약간 예외적인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제 5분 스피치라는 과목을 따로 보고요. 또 그 스피치 주제라는 거 역시 뭐 간호니까 간호 걸 물을 거가 좀 땡큐인데 물론 작년에 비슷한 걸 묻긴 했습니다만 자기 직렬과 원칙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공 직렬 질문은 거의 많이 묻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지방, 특히 이제 뭐 근데 경기나 이런 데서는 뭐 전공 질문들, 법정 감염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등등등 이런 좀 뻔한 좀 퀴즈형 질문들, 뭐 보건소 역할, 뭐 이렇게 막 딸딸딸 외우신 거, 뭐 그런 거 뭐 아예 안 묻는다고 볼 수
아예 안 묻지는 않진 않지만 거의 안 묻는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냥 질문들 빤히 다 알고 들어갑니다. 보건소면 뭐 하고 싶어? 뭐 이런 거. 왜 간호인데 왜 보건 쪽을 지원해? 뭐 이런 거. 오면 고생하는 건 알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문들이 좀 뻔하고요. 뻔하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스테레오타입화된 부분들이 많고 오픈된 질문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그 약간 좀 현업에 좀 맞추셔서 해야 되는 서울시 면접에 맞추셔서 준비하시는 게 맞지. 일반적인 간호적인 그런 것만 자꾸 뭔가 외워서 한다고 하시는 거는 조금 적절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튜닝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참고로 기술직 분들은 아마 원래 이 1회 면접 강의를 별도로 하는 데는 아마 지금 현재 저밖에 없는 걸로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유는 아마 가성비가 떨어져서 그럴 겁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기술직 분들은 많이 안 들으세요. 왜냐 그러면 이쪽 노량진이나 보통 이제 공시계보다는 그좀 전문 학원들 이런 쪽 그 베이스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우주죠. 예, 거기가 우주이기 때문에 노량진이나 신림동이 우주가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가 있는지 존재 자체를 모르시고 그 수강률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되게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기술직 분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 아름아름으로 오셔서 듣는 경우들, 뭐 저 경우는 총량으로 하면 꽤 많긴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상당히 적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 400명 가까이 뽑죠. 그래서 한 1차만 3배 정도, 통상 2배나 3배 사이 정도를 아마 필기 합격을 할 테이니 한 500명 먼저리 정도의 필기 합격생이 나올 것 같은데 노량진에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되게 적기 때문에 이제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근데 예, 뭐 그렇거나 말거나 뭐 교재도 새로 쓰고 뭐 그러느라고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뭐 짧지 않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것도 없지만 또 너무 과잉하실 것도 없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결론은 벌써 말을 했네요. 예, 뺨 때리지 마라. 서울시 면접이다. 이 두 개를 키워드로 좀 삼고 조금 오늘 면접의 진행 과정과 그리고 좀 어떻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는지 가이드를 드리는 뭐 그런 방식으로 짧고 아니다. 조금 예, 예, 굵게 최대한 좀 빨리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벌써 30명이야. 예, 예, 슈퍼챗 환영 아니다. 여기 해커시지? 아닙니다. 보내지 마시고요. 뭐 내년에 제가 아프리카를 하면 별풍을 쏘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요. 끝나고 나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몰아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다 채팅 저기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때그때 아무 때나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뭐 저 소개부터 드려야죠. 넌 누구냐? 어, 일단 그 지난해 국가직 그러니까 지난해도 간호직을 좀 땡겨서 빨리 면접을 일부 보기는 했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하여간 서울시 지난해 제 수강 레코드입니다. 전체 인원들 중에 뭐 이 정도가 들으셨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게. 다음 이게 뭐냐? 조그맣게 쓰긴 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합격률입니다. 예. 어니 피티온을 들으면 이렇게 된다니 그럴 리가요. 일단 이거의 비밀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험 시간 때 숫자에 많이 낚여 보셨잖아요. 최근에 여론 지지를 갖고도 많이 낚고들 있는데 열심히들 투표는 하셨지요? 예, 우리 유권자 갑질을 지금 한번 하셔야지 먼저 하겠습니까? 꼭 좀 하시기 바라고요. 자, 뭐 이 정도 됩니다. 뭐 제 잘났다 얘기가 아니고요. 비밀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숟가락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 면접 합격하시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숟가락 하나 얻는 사람이지 뭐 제 때문에 뭐 면접을 붙었다 이런 거는 거짓말이죠. 예, 뭐 여러분 필기 붙었을 때 뭐 특정 강사님 때문에 붙은 거 아니잖아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셨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 면접에는 많아요. 나 때문에 붙었어. 내가 붙여줬어. 뭐 이런 얘기들. 뭐 그런 거죠. 떨어지면 네 탓, 예, 붙으면 강사 탓, 강사독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닐 테고요. 뭐 제 역할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와 선후관계 제가 뭐 지난해부터 좀 애용하는 표현인데요. 다른 말이죠. 이거 가지고 이제 보통 그 많이들 낚이죠. 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붙었다 그러면 인간관계죠. 당연하게 내 강의를 안 들었으면 떨어졌다. 이게 그런 게 인과관계입니다. 당연하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 하지만 아무 상관없이 그죠?
선호관계. 그러니까 인디언 기우제라고 있죠. 기우제를 지냈더니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 거죠. 이해했죠? 기우제와 비 오는 거는 그냥 선호관계일 뿐이에요. 아무 연관성이 없는. 근데 저는 사실 이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느슨한 상관관계. 조금 도움은 좀 됐다. 쓸데없는 스트레스 안 받았다. 헛공부 안 했다. 엄한 짓은 안 했다. 편하게 준비했다. 그러니까 면접도 편하게 잘 봤다. 면접은 편하게 준비하시는 게 잘 봅니다. 그럼 저의 그 지론 중에 하나인데 성적 좋은 분들이 면접도 잘 봐요. 왜? 편하니까. 희한한 게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관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좀 성적이 좀 그러시더라도 일단 속은 편해야 돼요. 일단 아이 뭐 나한테 최선을 다한다 이런 느낌을 가져 주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 마음 편하게 뭐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뭐 열심히 편하게 준비한다는 게 뭐 대충대충 준비한다는 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마음은 편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얼굴 표정부터 낯빛부터 예, 또 애드립 칠 때 여러 가지 뇌세포도 자극이 더 훨씬 더 많이 됩니다. 마음이 편해. 이게 긴장이 되면 어버버버 하잖아요. 대선 이번 후보 토론들 보셨잖아요. 긴장해서 이제 아무 말 하시는 분들 몇 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죠? 뭐 그게 뭐 인간성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뭐 준비가 안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대선 토론 여러분들 그 일종의 면접이잖아요. 국민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아니 뭐 본인이 정치적 지향성을 떠나서 이렇게 쭉 보면 그래도 저 사람이 그래도 조금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적 느낌들이 있죠. 자, 뭐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 면접 강사는 숟가락이다. 밥 퍼 드시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무슨 반찬을 만드셔서 하시는 거는 그래서 뭐 제 역할은 늘 예, 항상 정확한 뭐 제가 자랑하는 건 이겁니다. 팩트. 일단 정확하게 모든 정보,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그렇죠. 정확히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늠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면접 준비의 절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하는지 엄한 데 가지 않게 잡아드리는 것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좀 편하게. 참고로 서울시정은 복마전입니다.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많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번에 교재를 새로 쓰면서 서울시정을 오세훈 시장이 참 미웠는데요. 빨리 재산시켜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꼬박 한 열을 매달렸습니다. 그거 정리하는데 저는 거의 프로급인데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죽어요. 근데 그걸 다 정리하고 앉아 있으면 제가 대신 정리해 드리고 포인트 잡고 뭐 이러는 것들을 하죠. 서울시장 다 알면 좋죠. 서울시장도 다 몰라요. 당연하게. 뭐 알겠어요. 지 하는 일 몇 가지밖에 모르지 공무원들도 이 어느 정도 라운드업이 좀 필요합니다. 뒤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서울시정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 뭐 창의적으로 뭐 발전적 그따위 거 모르겠고요. 얇고 넓게가 중요해요. 얇고 넓게 이 들어본 풍월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좀 근데 너무 많아요. 이 바다만큼 넓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많이 좁혀놔야 돼요. 어떤 기준? 서울시에서 중요한 그런 거 모르겠고요. 면접 시험에 많이 물어보는 것 이거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야지 가성비가 생기게 되겠죠, 당연하게. 자, 그래서 그런 방법론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제 역할은 심기경호입니다. 쓸데없는 거 안 하시게 해드리는 것과 엄하게 안 하시는 것, 그죠? 뭐 일부에서는 강사들이 면접 강사님들이 호통과 버럭, 지적질, 뭐 가끔 울리고 그러면 뭐 합격을 위해서 뭐 강인하게 훈련을 시킨다. 저는 철학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면접 잘 보지 못합니다. 마음 편하게 잘 본다고 말씀드렸죠. 웃는 얼굴로 면접 봐야 잘 보지. 군대 이등병처럼 면접 본다고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학원에서 뭐 알려주는 그냥 뻔한 답들 그냥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우수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좀 면접위원들이나 공무원들 좀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심기공호 뭐 요거를 좀 최대한 좀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때 그 기본적으로 빨리 어떤 면접 어떻게 좀 준비하는지
팩트에 관련된 부분, 진행 과정, 평가, 결과 등등등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하고요. 따로 좀 아마 저기 유튜브 밑에도 아마 학원에서 알려드렸을 텐데 단톡방에도 제가 넣어드렸고요. 오픈 자료라고 해서 따로 제 교재 부분들 1장, 2장 그냥 그대로 다 넣었습니다. 넣어드렸는데 공개를 시켜드렸는데 그거 간단하게 뭐 좀 리뷰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규 강의 때 뭐 좀 정색하고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는 약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셔서 그냥 큰 틀에 감을 잡는 것. 아, 서울시 면접은 이런 거군. 뭐 이 정도의 느낌 확인하는 것 정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평정과 관련된 것과 이제 가이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같이 좀 준비 방법론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에 간단하게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짧게 하는 것과 좀 건성으로 하는 것의 이렇게 차이가 좀 애매해서 최대한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임. 자, 기출 팩트 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뭐 제가 늘 애용하는 수법인데요. 이제 면접 당장 본다고 생각을 좀 하시죠. 한번 시뮬레이션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사 첫 줄이 중요합니다. 아, 면접이 이런 거군 라는 감부터 잡고 시작을 해야지 그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부분 하시는 것보단 한번 총 라운드업을 한번 쭉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5월 9일입니다. 이때쯤은 슬슬 이제 따뜻을 넘어서 좀 더워지기 시작할 때고요. 아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겠죠. 이때는 뭐 당연히 대선은 끝났고 이제 다음 이제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또 오만 말들이 많이 한참 나오는 그런 시절이긴 합니다. 여러분과는 일도 상관이 없이 그냥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가실 곳은 서울의 인재개발원 남부터미널역에서 택시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장소로 가시게 될 겁니다. 가보시죠. 남부터미널역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거 개발됐으면 아마 여러 사람 잡을 거예요. 아마 지하철에서 내리셔서 이쪽에 가면 원래 그 코로나 이전에는 셔틀버스가 요 앞에서 있었는데 인재개발원 코로나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직원들은 타고 다니십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서 아마 택시를 타셔야 될 거예요. 여성분들 걸어가기 좀 그렇고요. 걸어가면 오 앞에 사거리에서 좌회전 받고 받자마자 우회전해서 산길로 조금 한 2분 1분 올라가면 바로 인재개발원에 들어갑니다. 그 앞에 이제 그 택시가 요 앞까지는 오니까요. 택시 타고 내리시면 여기가 서울시 인재개발원이고 우면산자락 이렇게 온팡 파진 데다가 명당 자리에 있습니다. 사방이 쫙 산으로 되어져 있는 뭐 높은 데는 아니에요. 자, 들어가시면 여기가 이제 다솜관이라고 있고요. 여기가 1층에 구내식당 이쪽에 여기가 구내식당 LG 아우어 홈아우어인데 맛이 참 거시기 합니다. 군대밥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건물 여기서 면접 보는 장소이십니다. 여기로 가시는 게 아니고 이 정면에 보시는 본관 건물 인재개발원 본관 건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신 전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들어오셨던 여기고요. 내려서 조금만 5분만 걸어 올라오시면 돼요. 걸어 올라와서 일로 들어가시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사진 잘 찍었죠. 지금 면접장 연간하면 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 가서 말씀도 좀 듣고 뭐 그러려고 하는 건데 그 재작년 7급 때 사진 걸로 기억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계단 타고 올라가시면 그 안쪽에 다시 이게 건물이 미음자 건물처럼 되어져 있어요. 뒤쪽 편으로. 그래서 중간에 이제 중앙 정원이 있고요. 안에서 문 열고 들어가시면 요 안쪽에 홀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로 들어가시게 되는 그런 풍경입니다. 어디 끌려가시는 분들 같이 들어가시는 장면이고요. 면접 장소. 자, 저는 못 들어가고요. 들어가시면 그 앞에 방이 붙어져 있습니다. 방이 이게 수험번호 순으로 쫙 돼가지고 본인이 여기 보시면 몇 조 몇 번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20조 9번이다. 그러면 보통 8급, 9급은 동일하게 한 조에 9명씩 하게 됩니다. 아마 11시 반까지 12시, 11시 반, 12시까지 오라고 하고요. 12시부터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야 이거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며칠 날 면접을 보는지는 합격자 공고문에 나옵니다. 직렬별로 같은 게 묶어서 보고요. 수험번호수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날짜를 배분하게 됩니다. 그 날에 자기가 몇
조 몇 번에 될지는 당연히 들어가서 이걸 보셔야 알게 돼요. 아마 단톡방에서 누가 처음 일찍 가시는 분이 찍어서 올려주시면 가시는 길에 아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8조 10번도 있었네요. 잠깐. 예. 보통 9명, 한 조에 9명 편성을 하게 되고요. 본인이 근데 3조 5번이다 그러면 3조에 배정된 면접위원들한테서 5번째 순서로 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2시 정도 소집하고 12시 한 반 정도부터 면접을 시작을 하는데요. 각 주 1번부터 나가고 2번 나가고 한 40분 텀으로 이렇게 공장처럼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6번 끝나면 거의 6시 거의 임박 끝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꼭 밥 먹고 가셔야 됩니다. 예, 대기하다가 좀 당 떨어지시면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의 느낌이고요. 자, 대기하고 들어가시면 가면 출첵하고요. 핸드폰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자리로 이제 배정된 자리로 가서 앉게 되고요. 참고로 같은 조는 같은 조원들끼리 경쟁자입니다. 당연하게. 같은 조 9명, 보통 8, 9급은 9명씩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9명이 한 조가 되고요. 그 안에서 상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면접인이 9명 순서대로 보고 그 중에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예, 9명이 경쟁자이고요. 성적 순으로 이게 배열을 하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성적을 균질하게 배열을 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험번호 앞쪽 분들이 가까운 분하고 될 가능성도 있긴 하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고요. 얼핏 보면 좀 일관성이나 규칙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 조 배정에 대해서는 약간 성적을 균질하게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일단은 규칙입니다. 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본인이 몇 조 몇 번이 될진 가봐야 한다. 가봐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기하다가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 예전에 이렇게 대강당이 안에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시면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1조,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대기 타고 있으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쫙 한 2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각조 1번 나오세요. 그래서 1번부터 서로 면접장으로 가는 그런 공장식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안에 조그마한 회의실에 해서 조별로 이렇게 다 따로 이렇게 박아놔 버렸어요. 몇 조부터 몇 조까지는 몇 번 한 대여섯 개 방 정도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마스크 착용, 대화 금지, 그래서 무건 수행하듯이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이런 썰렁한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 마이크로 안내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기하다 이제 각주 1번 나오라 그러면 이제 1번 나와서 가방이고 뭐고 다 바리바리 싸 들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동하는 그 장면이고요. 쭉 이동하시는 거죠. 일설자 따라가지고 1번이 1조 1번, 2조 1번, 3조 1번, 1번이 쫙 한꺼번에 해서 쫙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글쎄 이번에 인원이 얼마 많이 안 돼서 한 20조에서 30조 사이 정도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한 번에 2, 30명이 우 이동을 해서 아까 보셨던 그 다성관 건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시면 중앙으로 들어가시면 1층이 아니고 2층으로 바로 계단 타고 올라가셔서요. 여기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 층별로 조그맣게. 그래서 여기가 하나가 방이에요. 이게 기숙사 방입니다. 참고로 요 맨 위에 층은 여러분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고시센터입니다. 서울시 보안 건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1층, 2층, 3층에 기숙사방, 대학교 기숙사방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연수를 받을 때 기숙사 건물로 쓰고요. 참고로 이 건물은 생활치료센터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건물 자체가 서울시 이 건물이 뉴스 보시면 아마 더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건물로 이제 처음에 좀 조그마한 방 같은 데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방에서 뭘 하느냐? 5분 스피치라는 걸 쓰게 됩니다. 일단은 모여서 그래서 조별로 좀 나눠서 10명, 10명, 10명 이렇게 30명이다 그러면 따로따로 가서 조별 나누로 쓰게 됩니다. 보시죠? 그래서 요 하나하나가 이제 면접실이에요. 면접실. 요 공간 안에 들어가시면 대학교 기숙사처럼 문 열고 들어가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집기는 면접위원 3명 이렇게 창을 등지고 앉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쪽 창문은 아마 방역 때문에 열려 있을 겁니다. 열려져 놓고 그렇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되게 좋아요. 야, 서울에 이런 데도 있구나. 무슨 산속 온 것 같아요. 다 이 사방이. 원래 이 공무원 연수원은 전국을 차지하고 다 명당에 있습니다. 군부대가 명당에 있는 것처럼. 자,
그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오픈 스피치를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면시가 주어진 시간은 20분 동안 오픈 스피치라는 걸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뭐 얘가 샘플로 뭐 재작년 거긴 합니다만 그냥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과제문에서 약간의 제시문이 나와 있고 뭐 하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 이런 구조, 백지에다가 이런 거고요. 요 밑에다가 이렇게 필요한 자기가 발표하실 것들을 메모를 쭉 하시고 뭐 뒷면도 상관없어요. 메모하시고 요거를 적고 들고 들어가서 보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만 아시면 돼요. 욕 써놓으셔도 돼요. PTU는 나온다더니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반납 뭐 유출 때문에 반납은 하지만 면접은 이걸 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다 그냥 20분이라는 시간은 구상하기에는 아주 길고도 긴 시간입니다. 길다 보니까 여기다 대본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춥니다. 대본 쓰시면 아무리 깨알같이 쓰시더라도 3분을 못 넘기고요. 아무리 명문을 쓰더라도 그냥 그걸 보고 읽으면 초딩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그냥 키워드만 좀 넣고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시는 게 뭐 당연하게 좋겠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시문은 가장 짧게는 한 문장 내지 두 문장, 세 문장, 한 단락 이렇게 줄 때도 있고요. 지난해는 조금 길어가지고 한 요 정도까지 한 세 단락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문기사가 스크랩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대중이 없어요.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서울시는 출제할 때 일관성 따위가 별로 없어요. 참고로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심지어 그것도 7급인데 7급은 주제 발표라고 비슷한 걸 하는데요. 뭐 특정 블로그의 글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도 확인한 바가 있어요. 야, 좀 심하다 이런 거는. 뭐 기사 그냥 잘라서 복사 붙여넣기 뭐 조금 대중이 없어요. 그래서 뭐 퀄을 기대하거나 뭐 많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별로 고민을 없이 그냥 별로 내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아무튼 그래서 뭐 하라는 식으로 보통 본인 생각 얘기하고 개선 방안 얘기해봐라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줍니다. 형식은 되게 이렇고요. 실제 나왔던 거 간단하게 보면 예를 들면 이건 뭐 일행 행정이긴 했습니다만 아까 보셨던 게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자 뭐 지방 출신이 서울에서 43%인데 쪽방이나 이런 데서 고시원에서 많이 거주하더라 사회적으로 고립돼 공동체 모임 활동에 소외되고 있다라고 그냥 한 달락만 띡 주고 자 질문 청년 1인 가구 주거 취약 문제와 사회적 고립 상태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네 생각을 떠들어 봐라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죠? 기대할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 위에 거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오픈 스피치나 오픈 발표라는 게 조금 형식이 좀 여러 가지 버라이티하긴 한데요. 또 뭐 이게 내용 가지고 뭐 그대로 읽을 얘기도 아니어서 그냥 참고만 배경 설명 정도만 되어져 있고요. 이건 뭐 사회복지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다문화 가정 약간의 신문 통계 같은 거 한 두 문장 정도 주고 어쩔래 다문화 관련된 인식 관련된 그런 주제였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해 나왔던 거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 간호보건 지난해 간호보건은 따로 봤어요. 먼저 한 2주, 3주 전에 먼저 땡겨서 봤는데요. 지난해 9급 볼 때 같이 자 첫날이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간호랑 보건제기를 같이 봤고요. 첫 번째 코로나 블루가 나왔어요. 이거 뭐 저도 모의 문제로 연습도 했었고 뭐 당연히 나옴직하다 싶어서 오 간호직이라 야 비슷한 게 나왔나 봐 땡큐 이러고들 뭐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아 진짜 그런 거 나오나 봐요. 두 번째 날 재난지원금 아니 뭐 관련이 없진 않는데 간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사회복지직에 관련된 주제이긴 하지만 상관없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예. 뭐가 더 합리적인지 장단점 떠들어봐. 이런 걸 잘할 이건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평소에 뉴스 좀 보고 그냥 상식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것들. 세 번째 이것도 생각할 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예전에 이게 제가 양무직 할 때는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왜 갑자기 또 뜬금?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코로나하고도 일 상관이 없는. 차라리 의료 폐기물, 뭐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지금 생산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료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들은 생각해보면 끔찍한데 폐의약품, 그러니까 남는 약, 집에 남아 굴러다니는 약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다들 애드립을 쳐야 되는 상황이죠. 보시면 제가 뭐 병원에 근무할 때 저희 어쩌고 저쩌고 의료 폐기물이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죠. 변별력이 생각보다 물론 좀 아시는 분들은 조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으나 기본값은 되게 그냥 뭐 그냥 애드립으로 비벼야겠군 이런 측면이 훨씬 강해요. 다음에 또 이런 게 나오면 다들 비슷하게 다 준비했을 텐데 뭐 이해했죠? 공직에서 우울감이 생겼을 때 본인이 어떻게 대처할래? 네 때려칠래요 하실 분 한 명도 없잖아요. 열심히 할래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병원에서 제가 뭐 3개월 할 때마다 살아남았거든요.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뭐 뻔하잖아요. 하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제 말씀은 뭐냐 그러면 너무 부담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차피 뭐 제가 모르는 게 나오면 뭐 어쩔 거예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만 모르는 게 나오거나 준비가 안 되는 게 나왔을 때 잘 비벼야죠. 거기가 포인트인 거예요. 비벼야지. 뭘로 비벼야 되겠어요? 나 열심히 해요. 이런 걸로 비비든지 아니면 제가 서울시장 많이 공부했거든요. 오려고 이런 성의로 비비든지 이해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나왔을 때도 내가 또 아는 거 몇 마디 그냥 원론적인 얘기 제가 약국에서 봤는데 저도 집에 많이 남아도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참아 못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엔 1분 그 얘기하고 4분 동안 손가락 빨아요.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돼서 이럴 거 아니잖아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뭐 뉴스 봤더니 마스크가 요즘 특히 하루에 몇만 장씩 생기고 있어서 이 부분도 되게 좀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 뭐 아는 얘기. 뭐 어디서 옛날 소시적에 배웠던 무슨 감염병 얘기, 옛날 메르스 얘기 뭐 들었던 메르스 때도 뭐 그때 뭐 이런 게 관리가 안 돼서 어쩌고 저쩌고 뭐 2차 감염 뭐 이런 들었던 풍을 막 비벼야 될 거 아니에요. 성의라는 말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의 표시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왜 아무도 면접에는 관심은 1도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가실 때 뭐 헤어며 메이크업이며 뭐 예, 뭐 신경 쓰시잖아요. 뭐 그런 게 성의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내가 이뻐 보여서 뽑히겠다는 것보다는 뭐 그런 왜 말은 성의가 없겠냐는 뜻이에요. 아무튼 요 정도입니다. 간호증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번에 뽑는 요쪽에서 나왔던 문제만 제가 골랐습니다. 코로나 쓰레기 급증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그죠? 감사 노력 어떻게 했고 본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런 얘기. 건축직에서는 그래도 건축직은 조금 오야 주차 문제 뭐 건축직에서 딱 맞는 현안이기는 합니다. 제 말은 이런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한데 또 이렇게 좀 비스름한 것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로 기본값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관통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 모든 거를 관통하는 건 일상성입니다. 주변에서 본 것, 느낀 것, 우리 엄마, 우리 집에 있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주차 문제 맨날 골목에서 싸우잖아요. 차 빼달라. 누가 또 주차 골목에서 건드려 놓으면 삑삑거리면 또 온 동네 사람 난리 나고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동네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주변 관심들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소양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관련해서 서울시 는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나아가서 저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저는까지 가면 더 땡큐고 그런 느낌적 느낌이 되게 중요한 방향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건 자세한 건 나중에 여러 주제가 나와 있으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쓰면 이제 각 조에서 끝나면 요걸 가지고 잠깐 대기했다가 각 층별로 대기하고 있다가 각 방으로 가라 그래요. 안내해 줍니다. 각 방 앞에 가면 의자 하나가 있을 거예요. 문 앞에 의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소지품 다 놓고 여러분 손에 여러분 메모한 게 들려 있겠죠. 그때 뭐 메모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보고 뭐 이게 뭐 연습을 좀 하셔야겠죠. 들어가세요. 뭐냐면 차 한 배 울리면 놓고 하고 문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면 문 앞에서 인사하시고 몇 발짝 걸어 들어가시면 면접인이 3명이 앉아 계실 겁니다. 그죠? 공무원들 표정이 늘 밝지는 않아요. 대개의 경우가 뭐 다 공무원만 계신 건 아닙니다만 들어가시면 면접인이 3명이 앉아 있고요. 따로 앉아. 예전 개인 책상에 3명이 옹기종기 앉아 있지만 방역 규칙 때문에 떨어져서 1인 책상에 앉아 있고 1인 책상 앞에다 투명 가림막들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면 그 앞에 여러분용 책상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자만 있었는데 재작년부터 책상을 놔줬어요. 책상을 놔주고 책상 앞에도 투명 가림막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시면 이제 여러분 손에 이제 평정표가 들려 있고요. 미리 작성해서 가셔야 되는데 평정표 여러분 채점표죠. 채점표를 여기 뭐 보통 이쪽 보내드리든지 이쪽 보내드리든지 누가 한 분한테 드리면 알아서 분배한다고 해요. 뭐 따로따로 안 드려도 됩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주시고 인사드리고 목리하시고 앉으라 그러면 앉으시면 되죠. 앉으시면 그때부터 면접이 시작이 됩니다. 면접위원들에게는 별도의 질문지가 서울시에서 제공이 돼요. 뭐 한 A4지 한 2-3장 정도 이렇게 호치키스가 찝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질문지 리스트 뭐 있으면 그냥 골라서 물으시라는 그런 내용의 질문지 리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여러분들이 면접 보기 전에 인성 검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보시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는 인성검사라는 걸 안 보면 떨어지니까 인성검사는 갖다만 오시고 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를 안 하면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서울시는. 그래서 무조건 인성검사는 보셔야 되고요. 그 인성검사를 보면 평가지라는 게 옵니다. 검사지. 뭐 무슨 항목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뭐 창의력, 뭐 10점 만점 9점, 뭐 독립성, 뭐 의지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와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궁금하실 거 일도 없지만 궁금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제가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여러분이 든 면접 평정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질문지가 있다라는 건 꼭 그대로 그것대로만 묻는 건 아닌데, 뭐 거기서 골라서 이제 많이 묻는, 그러니까 풀을 이렇게 딱 주는 거죠. 앉아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셨죠? 자, 앉으시면 아마 오픈 발표부터 하라고 할 거예요. 밥은 먹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뭐 좀 계시긴 한데, 대개 기본값은 뭐 끄덕끄덕 누구시죠? 뭐 잠깐 마스크 벗어보라고 얼굴 확인한다고 사진하고 이렇게 한번 보고 얼굴 확인하고, 자 뭐 준비되셨으면 뭐 면접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친절하게 간단하게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5분 스피치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5분 스피치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땡땡땡 주제에 대해서 5분 스피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여기까지. 보면서 하시는 겁니다. 당연하게. 예, 그건 말아서 뭐 이렇게 보는 게 기본값이죠. 그래서 가끔 눈 들어서 보고, 면접위원도 여러분 째려보진 않을 거예요. 뭐 나름대로 메모하고 있거나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에다가 얘에다가 이러다 보니까 조금 소리가 안 들리진 않아요. 방이기 때문에 안 들리진 않는데, 좀 멍멍거리는 소리가 좀 웅웅거리는 느낌, 뭉개져서 들릴 가능성이 조금 일부는 있고요. 또 면접위원들 중에 목소리가 아예 성량 자체가 적으시면 안 들리시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후기들 보시면 참 안 들리더라고요. 뭐 소리가 들리긴 한데 뭔 말인지 가늠이 잘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다시 한번 질문해 달라고 얘기를 하라고 안내를 해줍니다만, 그것도 한 번에 이제 그것도 맨날 또 그럴 수는 없잖아. 네, 그럴 때 요긴한 방법은 바디랭귀지죠. 이렇게 막 귀를 막 몸짓을 뭐 허리를 빼고 귀를 잘 안 들려요? 이러가지고 좀 크게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여하튼간에 질문을 다 안 들어도 대충 몇 마디 들으면 이런 질문이구나 대충 아시게 됩니다. 눈치까지 얘기하시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걱정하실 거 별로 없겠다 정도까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됐죠?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이 왔는지 한번 보입시다. 이거 간단하게만 그냥 몇 가지 사례까지만 대표적인 걸 골라왔습니다. 앞에 전문적 코로나 대책인 경우에 예를 들자면, 본인은 뭐 어떤 경험이 있냐, 어떻게 대처했냐, 하나 먹고 땡. 그죠? 그럼 두 번째, 끝나고 이제 지원 동기, 왜 지원했니, 지금 기분이 어떤지 아시면서. 자,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자랑하라는 거죠. 그죠? 예,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잘했다고. 뭐 최근은 아니지만 제가 뭐 이렇게 성과를 내고, 어떤 걸 자랑해야 될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어디 보시는 거예요? 서울 잊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서울 사랑이에요. 서울 사랑. 내 자랑, 서울 사랑. 내 자랑, 서울 사랑.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삼상의료원 들어가시는 거 아니잖아. 잊지 마시라고, 제발. 핀포인트를.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간호직은 그 다음 철수라고 얘기했죠. 서울시 간호직, 서울시 건축직, 서울시 조경직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서울시가 대전제라고요. 항상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맞춰서 고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5명이 팀인데 2명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자리를 비운다면 잡아다가 앉혀놓겠습니다. 아니면 화장실로 불러서 정신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뭐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답정너 질문이죠. 제가 열심히 2명의 몫을 내서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답을 뭐가 있을까요? 혼자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니? 그래도 최선을 어떻게든. 그래, 뭐 면접 용기니까 그렇게 얘기해야겠지. 그래도 안 되면 어떤 질문일까? 이거는 팀워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인의 의지나 각오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류의 질문들은 다 팀워크예요. 혼자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최대한 돕고, 아니면 또 다른 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내가 급하면 또 부탁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걸 기대하는 방향성이 있는 질문인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다음, 서울 케어라고 알아?
준비 면접 때 딱 준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뭐 당연히 답변하셨을 테고요. 다음에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면 해보고 싶은 사업. 돈 들어도 되니까 뭐 해보고 싶어요? 희망 업무죠. 관심 업무 해보고 싶은 사업 준비 당연히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이 되게 루틴하죠. 특별한 질문이 없어요. 잘 보시면. 다음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이거 왜 물어볼까요? 맨날 야근해도 버틸 수 있겠어? 이런 질문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힘들면 관둘 거지. 난 안 그럴 거예요라는 의지와 각오를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경험을 가지고. 질문마다 다 뜻이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 맞춰서 하는 거죠. 자고로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면접은 인터뷰어 뽑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 드리는 겁니다. 알랑방구를 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 자리에 맞게. 삼성의료원 들어가시면 삼성의료원이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굴지에 건축회사를 들어가시면 거기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서울시 공무원에서 기대하는 바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완벽하게 일하는 것, 기한을 지키는 것, 뭐가 중요하냐? 가장 그냥 뻔한 답변은 둘 다 중요하죠. 라는 하나만 하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고르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은 대부분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입니다. 기한 이코르 규정이에요. 그죠? 왜냐 그러면 서로 일이 물려있기 때문에 원래 최대한 기한을 맞추려고 노력하겠다. 하지만 그러면서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않도록 노력하겠다. 하지만 그것마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역시도 어떤 질문일까요? 팀 지향성 질문입니다. 나 혼자 안 되면 도움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서울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내가 부귀영화를 보자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 공무원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인드 세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답변의 방향성을 보고 가야 되는 거죠. 다시 서울시 공무원.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라고요. 지금 계속. 다음.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라는 말은 간호직 말로 표현하면 술기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테크닉, 전공, 전문성,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 역량이기는 합니다만 뭐가 있을까요? 협상력이나 소통력을 키우는 것, 그죠? 엑셀을 잘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역량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것, 아니면 제가 친구들이 많아서 이게 사람 설득하는 걸 잘합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뭔가 잘할 수 있는 키워드 역량이죠. 그죠?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확진자가 돼가지고 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는 별 상관없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아무 말을 해도 되는데 정답은 당연히 없기에 좋은 답은 있다는 뜻입니다. 틀린 답은 없지만 좋은 답은 있다. 맞는 답, 틀린 답, 맞는 답은 아니겠지만, 그죠? 다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일해본 경험. 이것도 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본인의 소통력,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조직 인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업무적으로 맞으면 어때요? 그죠? 이해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사귀자고 회사 다니는 거 아니잖아. 서로 간에. 그죠? 하지만 공사 구분, 업무적인 성격 더러워도 업무적으로는 잘 맞을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런 게 더 훨씬 더 요즘 좋은 상사였던 그 스탠다드로 좀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겁니다. 자, 질문 보시니까 어떠세요? 땡땡 학원에서 되게 간호직은 전문성이 중요하다면 막 얘기했지만 실은 전문성에 관련된 질문이 뭐가 있나요? 그죠? 앞에 보시면 굳이 따지자면 서울케어는 알죠? 네, 서울시여서 이거 하나예요. 잘 보시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얇고 넓게 그리고 서울시에 맞게 서울시 공무원에 맞게 이런 것들을 본인이 드러내는 거지 뭘 찝어서 묻는 건 없어요. 됐죠? 되게 스탠다드한 얘기입니다. 스탠다드한. 그러니까 답변 못할 것도 없어요. 틀린 답변할 것도 되게 없고 단 조금씩 더 좋은 답변을 하는 게 좋죠. 뭐에게 좋은? 누구에게 좋은 답변? 서울 시민에게 좋은 답변이죠. 오, 정답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튜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직입니다. 보건직도 뭐 간호직과 뭐 대동소이하게 좀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같은 질문이 어떻게 다른 양상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본인 이제 클럽하우스라는 앱 얘기를 했었어요. 커뮤니티 앱이죠. 싸움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본인이 그건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뭐 갑자기 물어본 게 아니고요. 본인이 발표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떤 건지 물어보시는 거고 본인이 써봤냐, 그것도 해봤냐, 뭐 좀 특이한 얘기를 하셨기에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그죠?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끝났어요. 뭐 답변 못할 거 없죠. 본인이 뭐 알고 얘기한 거니까 끝. 뭐 부담 없죠, 별로. 다음에 이제 6대 의무 아냐. 가끔 이렇게 잘 안 묻긴 하는데 뭐가 좀 기본적으로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죠. 되게 자 보건직은 오면 뭐 하는지 알아? 뭐 되게 초보적인 질문 준비하셔야 되는 질문일 테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의 일환으로서 접객업소 종류는 알아? 이런 얘기죠. 단독 나가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역학조사는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는 알아? 다음에 확진자가 너무 으쌰야 되겠어? 아까랑 결이 확 다르죠 지금? 오이씨.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조마다 스펙트럼의 차이가 꽤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아주 전문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초보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거긴 하고요. 답변 못 준비하시면 답변 못할 거 일도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렇게 접객업체 종류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되게 흔치 않아요, 서울시 안에서도. 되게 좀 제가 이런 경우가 되게 좀 심한 케이스를 일부러 셀렉해서 골라온 겁니다. 오케이? 다음에 갈등이 생기면 어떨래? 그러면 뭐 잘 설득, 소통, 뭐 블라블라 답정너 질문. 간호직이 아닌데 보건직. 자, 보건 쪽은 알죠 서로. 예. 왜 보건 쪽 간호하신 분이 보건 쪽 지원하는지 서로 다 아는 거잖아요. 면접위원은 모를까요? 이거 오면 이쪽에 계신 분이 오셨을 텐데 모를까? 다 뻔히 안단 말이에요. 뭐 이게 페인트 모션이 잘 안 돼요. 뭐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보건직 공무원은 어떤 걸 되고 싶은데 물어보는 거죠. 진짜로 얘가 점수가 안 돼서 오는 거야? 아니면은 경쟁력에 치열해서 오는 거야? 뭐 이런 거가 궁금한 거죠. 이 말은 말을 바꾸면 얘 또 안 맞으면 또 관두는 거 아니야? 이것도 공무원 제일로 싫어하는 거 뽑아놓고 관두는 겁니다. 이런 빵꾸나면 그 이런 빵꾸난 거 채우려면 그 애는 뭐 추가는 못하죠. 그 다음에 인력수를 올려서 그 다음에 신규가 오면 땡큐예요. 그동안 1년 넘게 동안 뭐 해야 되겠어요? 안에서 일을 뿜빠이를 해야 되죠. 전문용어로. 분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서로 좋겠어요.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게 빵꾸 나는 겁니다. 인원. 이런 것들을 궁금한 거예요. 일단은. 그런 취지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답변의 방향성을 가지셔야 될지는 각자 알아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그럼 보건소 정책 중에 뭐 개선점 물어보는 거 준비하셨겠고요. 일반적인 서울시 정책도 물어봤습니다. 뭐 일반 서울시 이것도 되게 흔해요. 얇고 넓게 딴 것도 봐야 됩니다. 이쪽만 관련된 거 보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했죠? 이게 얇고 넓게 다 챙겨놓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음 성취해서 뿌듯했던 경험 자랑해 보라는 얘기. 일단 본인의 이건 단점이죠. 단점을 좀 우아하게 표현하신 거죠. 예, 단점이 어떤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뭐냐. 이게 앞에서 보셨던 조직에서 어떤 사람과 일하는 게 어렵냐라는 질문과 사실 같은 질문들이에요. 내용적으로는. 그죠? 자, 그럼 어떤 노력을 했었니?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죠. 껄끄러운 사람, 까다로운 상사, 그죠?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조직 인화에 관련된 부분. 5년 뒤 실무자가 돼서 일 좀 알게 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으니?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착한 공무원, 열심히 한 공무원, 돈 안 받아먹는 공무원 이런 걸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자, 아까랑 보시면 이런 건 왜 겹치는데 이 전공 질문 관련돼서는 되게 스펙트럼이 좀 다를 수가 있겠군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예, 요까지가 되는 거는 아마 뭐 여기까지 혹은 여기까지는 앞에 한 분이 하신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다른 분이 하셨을 거예요. 면접은 서로 질문들의 영역을 나눠서 하거든요. 근데 이쪽 전공을 맡으신 분이 아마 현직에 계신 분이신 걸로 보이고 현직에 계시니까 좀 까다롭게 뭐 간호직인데 얘도 보건도 지원했네 이래 가면서 좀 얼마나 아는지 좀 따져 묻고 싶은 분한테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한쪽 끝과 한쪽 끝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모든 걸 아울러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즉 최대치로 준비하는 거예요. 최대치로. 당연하게.
물론 핵심은 이런 게 핵심일 수 있어요. 이런 게. 여기가 핵심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얇고 넓게 챙겨가고 본인 자랑할 거를 조금 더 많이 단단하게 가져가시는 게 준비 방법론에서 맞지 않는가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설명을 잘 드렸나요? 개념이 그러니까 좀 버라이티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잘 보면 코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죠? 약간 교집합과 합집합 개념이죠. 코어가 되는 교집합 부분들 꼭 챙겨야 돼. 내 자랑할 것, 내가 뭘 자랑, 이런 것들 서울시 관련된 얘기들은 챙겨놓고 겉절이로 이제 쓱 요거 해놓은 다음에 좀 넓혀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는 얇고 넓게 챙기셔야 된다. 자, 다음 이제 건축직 보겠습니다. 건축지원 재난지원금 때 이거 같이 나왔어요. 재난지원금. 자,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주차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주차난 문제입니다. 주차난 문제 할 때 본인이 빈집 활용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 빈집 활용하면 거기 소유자들 집 비었다고 거기 마음대로 주차장 만들면 소유자들이 반대하지 않겠어? 이런 얘기. 일단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럼 만약 이런 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되게 전문적으로 묻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쪽 건축직에 나왔던 전문 직렬에 관련된 질문 주제였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럼 자기 직렬에서 이렇게 자기 직렬 딱 맞는 거 나오면 질문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답변 못하면. 참말로 뽀록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직렬은 직렬인데. 자, 됐죠? 다음 보시면 4차 산업에 맞아서 공무원의 역량증이 있는지 이런 질문들. 민원이 이건 되게 흔한 질문입니다. 간호직이나 다른 직렬에서도 아무 때나 물어도 되는 질문입니다. 흔한 아주 떼쓰는 민원인. 민원인 중에 3종 세트가 있어요. 떼쓰는 민원인, 안타까운 민원인, 폭행하는 민원인. 3종 세트 나중에 이제 준비하시면 아시게 될 거고요. 당장 해달라 그러면 자 주변에 관심 가진 게 뭐냐 문제점 개선 방안 이것도 일반적인 거예요. 똑같이 자 그냥 참고로만 보십시오. 지금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요. 자 본인은 생각할 때 주변 동네가 반대한다면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건축 꼭 얘기가 나오죠. 건축 업무가 뭐냐 법하는 거 있냐 비전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하고 싶니까 비슷하죠. 직렬은 좀 다르지만 개념적으로 그다음에 본인이 문화재 보존 쪽이나 이런 쪽 문화재 관리 쪽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기에 답변한 거예요. 이게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물어본 것 중 그 중에 그러면 보존 개발 중에 뭐가 중요하냐 정책 중에 아는 게 있냐 개선점이 뭐냐 자 질문도 꽤 버라이티하죠. 하지만 아까 거랑 비교해 보시면 직렬은 다르지만 이게 꼭 간호로 바꾸면 간호가 되고요. 조경으로 바꾸면 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직렬 질문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간호직이 하는 업무, 보건직이 하는 업무, 조경직이 하는 업무. 그죠? 관련된 근거나 규정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땡땡직 공무원으로서의 비전, 땡땡직 보건소 정책 중에 아는 것. 똑같은 거예요. 개념적으로. 자기 직렬마다 다를 뿐. 일행 같은 경우는 자기 희망 업무나 부처로 똑같이 가는 거죠. 즉 공통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름만 직렬이 붙었을 뿐. 그 정도의 분배를 하시면 굳이 다른 직렬 물론 그쪽 직렬에 아까 접객업소 종류 이건 그쪽의 전공 지식이니까 그건 상관은 없는 거지만 그런 거를 제외하면 다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서울시 면접이. 그 감을 빨리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통합적으로.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요 정도 하고요. 잠깐 10분 정도 쉬고, 아까 오픈 자료가 있습니다. 오픈 자료, 아까 카페에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오픈 자료가, 오픈 자료를 카페 링크도 올려드렸고요. 아마 여기 그 유튜브에도 지금 아마 링크가 올라가져 있을 거예요. 아이고. 서울시 오픈 자료라고 해서 올려드린 게 있는데 프린트하지는 마시고요. 양 좀 되니까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구매할 분은 굳이 프린트하실 것도 없고요. 간단하게 그 전에 교재 선택하시거나 강의 드시기 전에 대략 면접에 좀 구체적인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알고 싶으실 경우일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 가지고 간단하게 아까 사례 몇 가지만 봤잖아요.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이걸 보실 때 좀 가이드 드리는 거를 좀 잠시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면접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좀 하고요. 10분만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